안녕하세요, 디자이너 DK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화를 하나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제가 결혼한 지 약 6년 정도 되었는데요. 6년 전쯤에 결혼 반지를 알아보려고 종로의 여러 반지 매장들을 다니면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매장에서 반지를 추천하는 방식이 손님 이 반지는 뭐뭐뭐라는 이름인데 행운을 의미하고요. 뭐뭐뭐라는 반지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고요. 이런 식으로 반지마다 이런저런 의미 부여를 해서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씩 디자인만 다를 뿐인데 이런저런 어울리지 않는 의미를 부여해서 파는 방식이 뭔가 오그라들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약간 사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언젠가 회사 일을 하던 중에 로고 브랜딩 업무를 할 일이 있었는데 브랜드 가이드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저런 프로세스를 따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로고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고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문득 예전에 반지 상담을 보러 다닐 때 제가 탐탁찮게 여겼었던 반지에 억지로 의미 부여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느껴져서 약간의 자괴감과 함께 가치 혼란도 좀 느껴졌었죠. 로고라는 게 만든 의도나 의미를 가지는 건 저도 좋아하지만 그 의도를 먼저 구상하고 디자인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왔는데 간혹 어떤 순간에는 쉐입을 먼저 다 디자인해놓고 의미를 나중에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회사에서 보고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브랜드 가이드를 뭔가 풍성하고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브랜딩 쪽으로 꽤 유명했던 나이 지긋한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우리나라 굵직한 공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로부터 해서 정말 오랫동안 브랜딩업을 진행해온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한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솔직한 고백 같은 걸 했던 게 언뜻 기억이 납니다. 한 학생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관련된 비슷한 질문을 교수님께 던졌는데요. 교수님 답변이 본인도 회사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 부딪힐 때가 꽤 많고 솔직히 디자인을 다 하고 나중에 의미 부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겼었다 라고 이야기 주신 게 꽤 인상 깊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디자인을 다 하고 의미를 나중에 부여하는 게 잘못된 행동 혹은 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디자인을 하다가 나중에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괜히 뭔가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살짝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었고 뭔가 대중을 속이고 있다는 느낌도 간혹 들었습니다. 제가 제 성격상 억지로 의미 부여된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가적인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완전히 답을 내리진 못했지만 쭉 생각해왔던 걸 좀 정리드려보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포함된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집단으로 상상해서 환상, 즉 가상의 실제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책에서는 푸조라는 브랜드를 예시로 들죠. 엄연히 푸조라는 것은 물리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것은 거짓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즉 브랜딩이란 건 인류가 집단으로 상상해낸 환상, 즉 가상의 실제로 존재하는 독특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게 모르게 그 개념에 엄청나게 지배당하고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트에서 괜찮은 와인 하나를 사고 프랑스 최고급 와인 하나를 사서 브랜드를 다 가린 채 블라인드 테스트로 맛을 구분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신가요? 물론 와인을 잘 아시는 분들이나 맛에 민감한 분들은 잘 구분할 것 같은데 저는 와인 맛을 구분하는 데는 자신이 없어서 솔직히 구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구별할 자신이 없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유명 작가 뱅크시 작품의 경우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그냥 길거리 그림 좌판에서 이렇게 진열해서 팔았더니 $60 우리 돈 한 7, 8만원 정도로 내놨는데도 고작 3점밖에 안 팔렸다고 하죠. 원래는 막 수십억, 수백억에 팔리는 작품들인데 말이죠. 즉 사람들은 생각보다 상품의 본질보다는 그게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훨씬 큰 가치를 두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프랑스라는 나라가 와인을 저렇게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와인을 잘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와인은 보르도 지방에서 몇백 년 전부터 가문 대대로 이어져 오는 양조장에서 만들었고 이 샤토 라벨은 이런 의미이며 뭐 이런 식으로 그 와인에 담긴 스토리나 브랜드 이미지를 엄청 잘 포장했고 그것들이 모두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브랜딩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도 디자인의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닌 브랜딩을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브랜딩이란 걸 잘하기 위해서 너무 억지로 의미 부여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개인의 양심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반지 가게에서 느꼈던 것처럼 소비자들도 너무 억지로 의미 부여된 브랜딩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게 오히려 그 브랜드의 격을 더 낮게 보여지게 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훌륭한 브랜딩이라고 한다면 그 브랜딩의 스토리텔링이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브랜딩의 의도나 목적이 디자인으로 잘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브랜딩이 꾸준히 잘 관리되고 유지되었을 때 비로소 명품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 브랜딩이라는 부분은 항상 고민이 많고 늘 어려운 부분이어서 뭔가 명쾌하게 설명드리진 못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냥 한번 화두를 던져본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추가로 이야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